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객원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하고요. 관련 업무인 타당성 조사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0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전원자력 연료 채용 소식입니다. 한전원자력 연료에서는 NCS 기반의 사무직과 기술직, 연구직, 기술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무기술직의 경우는 학력 제한이 없지만 연구직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영어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지원서는 8월 22일 정오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8년 하반기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서 학력과 전공, 성별, 어학 성적 등의 제한이 없고요.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 근무를 수료했을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는 미래자동차 융합연구센터의 계약직 연구원을 모집 중입니다.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고요.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2부에서는요, 글로벌 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영문 이력서 작성할 때 어떤 작성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 알아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영문 이력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스카이프 아이디 확인하기인데요. 인터뷰 시 필요한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인터뷰 자체 진행이 힘들거나 개인 정보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힘들 경우 고용주가 면접을 꺼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인칭 하자 시점에서 주관적인 이렇게 느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네. 예를 들어 저는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세계 산업 디자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객관적인 결과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기재하는 것보다는 성과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자,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명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앞에 꼭 포함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력서를 쓰다 보면요,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2장, 3장 넘어가다 보면 안 쓰느니만 못하다, 투머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적당한 이력서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한 장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서 길이가 길어지면 네. 읽는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맞아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여러 장을 기재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경력이 7년에서 10년 이상 혹은 재직했던 회사가 5곳에서 7곳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문 이력서 작성할 때는 최대한 한 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는 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자기소개서겠죠. 네, 맞습니다. 영문 입사 지원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문 이력서와 영문 자기소개서인데요. 조소연 아나운서는 예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뭐가 더 어려웠던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영문으로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자기소개서가 더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쓰면서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 네, 상당히 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내 얘기인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력서보다는 이제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영문으로 작성을 할 경우에는 부담감이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를 하거나 대충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는 보통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 한 통을 검토할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꼼꼼히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보고 넘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네. 채용 담당자는 한 번 이제 인재를 채용할 때 뭐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 개 이제 이력서를 그렇죠.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이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력서 한 통을 검토할 때 평균적으로 6초 정도의 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6초, 글쎄요. 지원자는 뭐 6일 정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뭐 네.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정말 공을 들여 작성을 했을 텐데 6초라고 하면 상당히 좀 힘이 빠지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채용 담당자는 그동안 수천, 이제 수만 개의 이력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6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도 이력서를 훑어보는데 익숙하기는 한데요. 네. 하지만 이력서를 보고는 이 지원자가 왜 우수한 인재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와 잘 맞을지 바로 캐치하기가 힘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자신의 최대 장점만을 골라서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차별화하는 이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인터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곡히 요청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영문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채용 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영문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 지원자가 어떤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후 이제 인터뷰로 진행을 할 만큼 이제 채용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만큼이나 중요한 자기소개서. 자,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영문 자기소개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제일 상단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록합니다. 이름은 크게 강조해서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Dear Mr. Martin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틴이 이제 채용 담당자의 성이겠죠? 자, 이 사례처럼 채용 담당자의 풀네임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Dear Mr. Lee, Dear Mr. Kim 이런 식으로 호칭을 성을 호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풀네임을 그대로 적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Dear Mr. 미에 리, Dear Mr. 마크 리 이런 식으로 네. 풀네임을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정서인데 예를 들어서 서현 씨라고 부르는 것과 네. 조서현 씨 이렇게 부르는 건 약간 어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제 이름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부드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풀네임을 적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채용 담당자 이름을 아는 경우 같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모를 때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름을 모를 때는 Dear Hiring Manager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표현으로 To whom it may concern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약간 틀에 박힌 표현이기도 하고 성의 없어 보이는 점 예. 그리고 자칫 스팸으로 오인을 받아서 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문 자기소개서 본문 한번 써볼까요? 네, 우선 영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기억해야 하셔야 될 점은 415 법칙입니다. 415 법칙. 뭘까요? 415 법칙? 네, 영문 자기소개서의 구성은 총 4문단으로 작성을 하고 문장은 15개 문장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단은 4개, 문장은 15개 가지고 415 법칙.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개의 문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요소로 구성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Dear Mr. Martin 하고 난 다음에 크게 4가지로 이제 문단이 나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기소개와 지원 의사를 밝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원자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기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자신의 자질과 경쟁력을 부각시켜서 미래 공약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마무리와 이제 인터뷰 기회를 요청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지원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여기에는 일단 총 3문장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네. 우선 본인이 누구인지 알리는 본인 소개 한 줄,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지 한 줄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왜 뽑아야 하는지 한 줄 설명,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소개 문장에서는 경력자의 경우 현재 근무 포지션을,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학력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적습니다. 첫 도입부를 보고 이제 지원자가 학생인지 경력자인지 신입인지 이제 채용 담당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뭐 내용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희에게 떠먹여 주실 수 있을까요? 영문으로?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I'm a candidate with 1 year experience in the industry who currently works as front desk officer at a hotel. 자, 저는 1년의 경력을 가진 현재 A라는 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현재 어떤 기업에서 예. 어떤 업무를 하고 경력직, 있는지 알 수 네. 있죠.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I'm a student at B University majoring in computer engineering, expected to graduate in 2019. 이렇게 2019년 졸업 예정인 B라는 학교에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학생과 또 경력직이 조금은 쓰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죠. 지원 경로와 포지션 언급인데요. 이거 작성할 때는 좀 어떤 점에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 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책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각종 뭐 채용 박람회나 세미나, 해외 취업 설명회 등으로 이제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경우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We met at the C seminar last week and as you suggested, I would like to apply for IT developer position. 지난주 우리가 C라는 이제 그 세미나에서 만났을 때 이제 당신이 제시했던 그 IT 개발자 포지션에 제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이제 지원을 할 경우 지인의 이름과 이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함께 언급하면 더 좋습니다. 네, 이미혜 팀장님 영어 발음이 너무 아이고, 좋으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듣고 싶네요. 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지원 의사와 자신감 어필하기. 이건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네, 해당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다는 이제 지원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때문에 자신감을 표시할 수 있는 이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I'm confident that I'm suitable candidate for info designer. 저는 인포 디자이너 포지션에 적합한 지원자라고 자신합니다. 자, 여기에서 confident 그리고 suitable 이 두 단어를 보시면 본인이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이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외에 I believe, I firmly believe, I can definitely say that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시면 이제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해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표현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또 기술을 이제 강조하는 문단인데 여기선 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경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학력과 경력, 근무 연수, 그리고 수상 경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는데요. 이때도 문장은 3개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각 문단마다 이제 3문장 이내로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자, 자신의 자질과 경쟁력을 부각시켜서 미래 공약을 표시한다. 이게 세 번째 문단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네. 이제 문장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영문 자기소개서 예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위아래 문단과는 다르게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검은색으로 된 네모꼴을 찍고 이제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블랙 포인트라고 하지요. 서류의 주요 항목에 이렇게 네모꼴이나 다이아몬드꼴 또는 원 모양을 붙여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블랙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채용 담당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깔끔하기도 하고요. 네,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업무 성과나 역량, 그리고 경쟁력 등을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순서대로 기재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문 자기소개에서 가장 좀 돋보이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좀 블랙 포인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더욱더 강조가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부 문장 작성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자신의 경쟁력과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 하는 미래 공약을 작성을 할 때는 최대한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I enjoy and have passion for building relationship with new or important clients. 저는 중요한 고객들과 관계를 쌓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 또 어떤 업무에 구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네, 열정도 중요한데 이 지원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활약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장점 혹은 주력 분야, 성장 동력, 미래 사업 분야 등을 잘 이해한 후에 지원 기업의 장점을 언급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바와 이제 우선순위를 내가 잘 알고 있고 이 기업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기업에 맞게 자신의 적절한 장점을 해당 기업의 사업 방향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이제 이 기업에 근무를 할 경우 지원자는 물론이고 이 지원 회사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15 네 번째 문단 이제 마지막이죠. 이 어떤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문장은 3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는 기업에서 모집하는 해당 포지션에 본인이 가장 적합한 인재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채용 담당자를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인터뷰 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이제 소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만하게 보이지도 않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I will be excited to have an opportunity to meet you and discuss my qualifications. 저의 자질이나 이제 자격 요건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어떤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는지 언급을 하고 이제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감사 표현 그리고 인사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하단에 sincerely나 regards 등을 적어주시고 한두 줄 정도 띄어서 지원자의 이름 이때는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자기소개서가 완성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애 팀장님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이 서류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 검수 작업 아니겠습니까? 네,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우선 글자체 크기나 글자체 혹은 글자 크기, 문장 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법적 오류가 없고 완전한 문장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자신의 강점이 충분히 언급되었는지, 느낌표나 가장된 표현을 쓰진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문 자기소개서 파일 제목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뭐 커버레터 그리고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러 대시라고 하죠. 하고 지원자 이름 닥스 혹은 커버레터 언더스코어 지원자 이름 PDF 양식으로 저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 체크리스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보는 시간이죠. 저희가 오늘부터 좀 인사를 드리는 코너인데요. 말의 yes or no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영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말의 yes or no. 어떤 걸까요? 저는 no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영문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독성입니다. 영문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화려한 미사어구를 사용하면 읽기가 힘들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죠. 네. 그리고 해외 기업은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평범한 문장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간결한 문장을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좀 질문에서부터 화려한 미사여구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노가 정답이었던 걸 미리 유추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강점을 다 나열하는 것이 좋다. 팀장님,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저 이번에도 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영문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영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이력서에 이미 나열한 경력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강점만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포지션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관련성이 높은 강점을 위주로 두세 가지 정도만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좀 깔끔하게 문장 3개 이상 쓰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본인의 강점도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서 딱 깔끔하게 쓰는 게 더욱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영문 자기소개서가 완벽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저 뭐 이건 벌써 답을 좀 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예스 선택하겠습니다. 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채용 여부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니고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서류입니다. 완벽하게 작성하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문법적이나 표현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있더라도 이제 지원자의 강점이 확실히 표현이 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 직무 능력 등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부합을 할 경우 충분히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입사 지원서의 완성도에 따라서 지원자의 이제 지원 의사와 열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경우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첨삭 지도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자 플러스에서도 무료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팀장님께서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 많이 좀 만나시잖아요. 좀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학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예, 지원을 하실 수 맞아요. 있을지 많이 팀장님이 궁금해하실 영어를 것 워낙 같아요. 잘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해외 어학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한 오.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환경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그리고 이제 목적 의식을 가지시고 꾸준히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 미디어 같은 거 보시면 한 달 만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그쵸, 3달 만에. 터진다. 예.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사실 네. 제일 좋겠지만 이제 언어는 이제 학습이 아니고 습득이다 보니까 예. 충분한 시간을 이제 할애하셔서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어는 뭐 꾸준히 하는 게 왕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또 다른 건 또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일단은 서류적인 부분을 한글로도 작성하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월드자 플러스 아까 전에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듯이 개인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컨설턴트를 통해서 영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적은 내용을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해 주는 작업은 네. 아니고 일단 스스로 기본적인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첨삭 서비스이기 때문인데요. 네. 작성된 이제 영문 이력서 내용 중에서 자기소개서와 자격증, 수상 경력 등을 이제 입력하시면 이 내용을 컨설팅 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시제나 전치사, 단수, 복수, 구분 등을 교정해주고 스펠링이나 이제 문체 등 문장 구조를 이제 개선을 해줍니다. 네. 표준 영문법에 의거한 구두점 및 이제 글자체의 통일성 교정, 그리고 영문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제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을 개선해주는 개선안을 제시해 줍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첨삭 서비스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개인당 1회 준비를 오. 철저하게 하셔서 첨삭 지도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무료지만 개인당 1회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네네. 한 번에 좀 끝내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미혜 팀장님과 함께 해외 취업 입문부터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방법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미혜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